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토요일 제시인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산지가 울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울산의 철기 문화가 시작된 게 기원 전후니까 무려 2000년 동안 철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지만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통 제철법을 이르는 순우리말인 쇠부리라는 말을 따온 울산 쇠부리 축제가 어제부터 사흘간 시민들에게 우리 민족의 전통을 알릴 기회를 갖습니다. 전동훈 기자입니다. 돌로 만든 재련로인 울산 쇠부리 가마가 축제 기간 동안 뜨겁게 타오를 준비에 한창입니다. 철광석을 솥과 함께 가마에 넣으면 1300도 이상의 고열이 만들어지고 쇳물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무려 사만시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활용된 우리나라 최초의 철산지인 울산 달천철장인데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쇠부리 축제도 막을 올립니다. 울산의 산업 역사는 사실 달천철장에서 시작된 2000년 철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쇠부리 문화가 잊혀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지난 2005년부터 20회 동안 울산 쇠부리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맥이 끊겼던 달천철장은 조선 후기에 울산 출신의 구충당 이일입 선생이 다시 찾아내 활용하면서 부활했는데 이때 개발된 토철 재련법을 복원하는 실험도 진행됩니다. 복원 실험을 통해 이일입 선생이 쇠 재련에 필요한 철과 유황, 비상을 구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며 구국의 신념으로 개발한 기술을 후대에 전승합니다. 전통 제철 기술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원해서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철을 생산해서 이 국가를 유지하는 데 노력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동아시아 최대의 철 생산지인 동시에 철 수출 전진기지였던 달천철장에서 열리는 20번째 울산 쇠부리 축제. 축제는 울산 쇠부리 기술 복원 실험과 더불어 다양한 행사와 함께 북구청 광장과 달천철장에서 10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제18회 울산 자동차의 날 기념식이 어제 오후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자동차 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근로자 등 13명에게 산업통상부 장관상과 울산시장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미래 도심항공교통 선도도시 울산 비전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 미래 자동차 전환 대응 방안 및 중소기업 사업 다각화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울산 자동차의 날은 지난 1999년 5월 12일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누계 1000만 대를 돌파한 것을 기념해 제정됐으며 2007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연간 방문객이 지난해 500만 명에 달하는 등 방문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공원이 국가정원 지정 전에는 방문객이 연평균 100만 명이었으나 지난 2019년 7월 12일 국가정원 지정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는 5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국가정원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황토길 조성과 친환경 벤치 등 다양한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더 많은 방문객들이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주군 서범수 의원은 어제 울주군청 1층 문수홀에서 울주군과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총선에서 나온 공약들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총선 이후 처음 열린 어제 당정협의회는 군민 공공 와이파이 지원과 국민들의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지원, 구형들 공원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총선 공약 이행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울주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를 두텁게 마련하고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당 대회의실에서 황명선 사무부총장과 시당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총선 과정과 당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받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황명선 사무부총장은 이 자리에서 울산시당의 후보로 헌신한 모든 지역위원장들과 당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짧게는 지방선거가 길게는 대선이 남아있다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긴장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울산시당은 오는 17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 울산시 교육청의 첫 추경에서 가장 많이 삭감됐던 예산은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이었는데요. 교육청은 내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대비해 충분한 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정작 학교 현장에선 무작정 기기를 보급하기보단 현안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열린 울산시의회 본회의. 울산시 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경 예산 심의에서 74억여 원이 삭감됐는데 이 중 57억 원이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이었습니다. 시교육청이 내년 교육부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기기 2만 4천여 대를 보급하겠다며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1만 7천여 대로 규모를 줄인 겁니다. 시의회는 학생 1인당 하나의 스마트기기가 보급되는 걸로 충분한데 예비용 기기 6천여 대를 더 편성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원활한 수업을 위해 기기 사용 연한과 고장, 파손을 대비한 여유분이 필요하다며 타 시도교육청도 이미 여유분을 확보 중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반응은 다릅니다. 정보부장을 지내며 학생용 스마트기기 관리를 담당했던 한 교사는 기기 보급에 앞서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학교 인터넷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기기만 보급해선 정상적인 수업이 힘들단 겁니다. 현재는 교실에 와이파이 신호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학생 전체가 동시에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기기 고장이나 분실 등 관리 책임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좀 떠넘기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뭔가 좀 지침을 정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데 좀 매끄럽도록. 교육청은 문제 발생 시 스마트기기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기기 유지 보수 문제 등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기기 사용 환경과 책임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교육청의 추경안엔 이에 대한 예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교육청이 교육 현장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 신정고등학교에서 공교육 토론 아카데미를 엽니다. 공교육 토론 아카데미는 시교육청이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한 독서 토론 활동으로 매년 논제와 책을 정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의 토론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공교육 토론 아카데미엔 중고등학생 135명이 참여해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읽고 더불어 사는 삶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미군과 필리핀군의 대표적 연례 연합군사훈련인 발리카탄에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호위함이 필리핀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참가해 주목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남중국해 등에서 실시된 발리카탄 훈련에 지난 2020년 인도한 2,600톤급 필리핀 호위함 호셀리잘함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발리카탄 훈련에는 이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 호셀리잘함이 주력 함정으로 참가해 K방산의 우수한 함정 건조 역량과 무기 통합체계 구축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국방벤처센터는 어제 3D 프린팅 제조 전문 기업인 메탈3D 등 4개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신규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 국방벤처센터는 지난 2019년 설립 당시 15개였던 협약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협약 기업은 60개사로 늘었습니다. 울산 국방벤처센터는 협약 기업에 대해 국방과제 발굴과 기술 개발, 홍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24일 북구 모듈화 일반 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업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평소 기업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고충 민원에 대해서 행정과 건축, 법률, 세무, 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상담 접수해 해결해 줍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상담을 원하는 일반 시민도 오는 23일까지 전화로 사전 예약하거나 당일 모듈라 일반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를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울산에 화제가 되는 소식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 오늘은 양명학 충숙공 이해선생 기념사업 회장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이슈인 뉴스에서는 9일 목요일 일본 교토에서 있은 통신사 이해 선생의 동상 제막식과 관련해서 울산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양명학 충숙공 이해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라디오 시절에 저하고 방송 자주 했었는데 얼마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그대로이십니다. 아이고 무슨 많이 늙었습니다. 아닙니다. 자, 조선 최고의 외교관 울산 사람 충숙공 이해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으셨네요. 예. 언제부터?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9일 날 일본 교토에서 통신사 이해 선생 동상 제막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본의 역사적인 교토에 우리 이해 선생의 동상을 세웠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지난해 제가 이제 들었는데 일본인들이 이거 반대하지 않겠나, 이거 되겠나 싶었는데 이루어졌다니까 아주 대단해요. 예.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든지 국가와 국가 인접해 있을 때는 평화시에는 잘 지내지만은 어려움이 올 때는 서로 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이해 선생은 태조 때 태어나서 태종, 세종 때 주로 외교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비로소 일본은 싸워서 될 일이라고 외구는 죽여서 될 일이 아니니까 설린으로서 다스려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일본 그 외교에 직접 나서신 그런 어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 동안에 한 40여 차를 다니셨거든요. 그 시절에 말이죠. 그러죠. 그 배를 타고 심지어 자기 아들인 이종실이라는 분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후에 가다가 그 난파선 그 태풍에 져가지고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그 우리 조선 초기에 초기 내지 세종 때까지니까 거의 초기죠. 그때 이 일본의 국교를 이렇게 바르게 잡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나오신 그런 어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아드님도 사실은 훌륭한데 아버지가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려졌죠.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울산 사람으로서 이해 선생님을 알기 위해서 그 3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얘기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말이죠. 울산에 이제 이해로도 있습니다. 울산의 교통을 확 바꾸는 도로인데 그다음에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은 또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이해 선생이라면은 이제 울산에 지금 우리 울산 그 시민이 한 120만 되는데 학성이시 그러니까 이해 선생의 후손들은 뭐 자기 조상이니까 환히 알지만은 일반 시민들은 울산 토백이가 아니면은 잘 모릅니다. 토백이라도 좀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은 알고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일반 시민들은 이해하면 거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훌륭한 어른을 울산서 그냥 묵혀두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내세워서 울산의 전통과 울산의 그 사상과 정신을 이끌어 나가는 게 저희들 하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한 일들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점에서 가서 일본 그 교토 우리 교민들이 동상을 세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한 80명 정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에서 큰 선을 하나 다시 높여 세우는 이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제가 본 책 중에 그 세종님께서 국사를 논하다가 일본 관련 현안이 나오면은 이 문제는 잠시 덮어두고 이해가 귀국하면 그때 다시 논하기로 하자 이랬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선 그 조정에서 일본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해 선생은 생애 동안에 수없이 다녔기 때문에 일본을 환히 알고 특히 외구는 대마도에서 주로 출발 안 합니까? 예. 그래서 대마도의 사정을 환히 아시기 때문에 네. 세종 임금께서도 예. 이에게 이거는 물어보면 다 알 것이다 이렇게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일 관계는 세종 임금님도 네. 이해를 불러서 명을 내리고 이러셨던 것 같습니다. 네. 교토, 일본에서는 우리 경주처럼 아주 의미 있는 곳이에요. 역사의 도시죠. 역사의 도시. 예. 거기에 세워졌다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게 동경이 일본의 수도는 훨씬 뒤에고 네. 교토는 일본의 초기부터 있었던 수도기 때문에 네, 네.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쭉 내려오면서 역사적인 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역사와 한국 역사를 하려면은 동경에 세우기보다는 교토에 세우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었나 싶지만 그쪽의 교민들과 그다음에 울산에서 학성 이씨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재원을 마련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림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는데 이 지금 전신상이에요. 예. 아주 금빛이 번쩍번쩍합니다. 예, 아주 품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간 건가요? 예, 만들어 갔답니다. 만들어 가지고 예. 경비도 참 만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이해 선생 기념 사업회가 추진할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더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해 선생을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울산에도 중앙공원에 그 이해 선생님 상이 있고 한데, 네. 좀 더 시민들이 가까이 접하면서 예. 울산에도 이런 인물이 있다. 우리 울산 하면은 최은배 선생 정도만 시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 선생은 그보다 몇백 년 전 사람이니까 거의 네. 뭐 400~500년 전 사람이니까 네. 시민들이 잘 모른다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울산에도 이런 훌륭한 인물이 있었다. 적어도 국제적으로 나서서 국가 일을 애써주신 이런 훌륭한 인물이 있었다. 이걸 자꾸 알리고 네. 그걸 젊은 세대에게 또 교육시켜서 그런 정신, 예. 그런 어떤 국가관, 애국관 이런 걸 기르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통신사 이해 선생 동상 제막식과 관련해서 울산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양명학 충수공 이해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이 CCTV로 추적한 끝에 10여 시간 실종된 치매 노인을 발견하고 귀가를 도왔습니다. 관제요원 A씨는 지난 4월 30일 저녁 11시쯤 가족들로부터 치매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인상착의를 숙지한 뒤 동선을 추적한 결과 추적 1시간 반 만에 발견해 귀가를 도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세심한 CCTV 모니터링으로 치매 노인을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관제요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울산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올해 울산시 지방세 연찬회에서 중구청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중구청 세무이과 양고은 지방소득세 계장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지방안전세를 신설하고 해당 재원으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양고은 계장은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전국 지방세 발전 포럼에 울산 대표로 참가하게 되며 중구청은 울산시의 내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은 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바이오 소재 기술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바이오 소재 기술 지원 사업은 바이오 화학 분야 첨단 장비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과학기술원이 주관하며 울산테크노파크와 한국화학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울산시 환경보건센터가 지난해 환경부 정기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에서 울산시 환경보건센터의 교육과 홍보 수행 달성도와 주요 사업 성과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울산시 환경보건센터는 울산대학교 병원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지역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교육과 조사, 감시 등 환경보건 기반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실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